지난 금요일 한국의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이 어쩌면 메모리 가격의 고점이 이번 6월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심지어 토요일 새벽에 이어졌던 미국의 증시 또한 나스닥이 정말 오랜만에 마이너스 4%라는 하락세를 기록했고, 한국의 야간 선물 또한 마이너스 8%의 흐름으로 마감을 했죠. 이제는 정말 한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 아닌가. 미국이 어쩌면 금리 인상까지 단행한다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통령은 또 한 번의 주식 투자 매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하니까 어떤 흐름이 발생했어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오히려 수급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가기 위해서는 왜 지금 한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지, 미증시 또한 왜 저런 조정폭이 나타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내일 매수를 이어가신다면 급등이 나타날지도 모르는 종목들까지 모두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내일의 주식 투자를 주통령과 함께 준비해가는 보람찬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통령입니다. 자, 상당히 걱정이 큰 주말이에요. 아무래도 한국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게 한국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 아니라 전 세계가 거의 폭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주식 투자로 돈 벌 시기도 다 지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까지도 도대체 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한국 증시의 약세를 야기하고 있는 원인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의 고점론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2027년을 넘어서 2030년까지도 슈퍼사이클이 계속된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잖아요. 이러한 투자 인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부정론자들의 근거는 무엇이냐? 자, 삼전과 SK하이닉스의 향후 매출 합산이 지금 사상 최대의 지출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아마존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금액을 합친 것보다도 크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얘기죠. 자, 먼저 이 주장이 왜 잘못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네가 엄청난 지출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얘네만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건 아니죠. 대략 2026년 미국의 빅테크 3사가 지출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투자 금액 규모는 8천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장 큰 라이벌이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얘네도 2026년에만 1,500억 달러를 지출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규모가 1,500억 달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버린 AI.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략 8천억 불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 금액까지 고려한다면 올해에만 집행되는 투자 금액이 2조 달러예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이 담당하고 있는 건 이 2조 달러에서 절반도 채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구글은 인공지능 투자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850억 달러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마련한다고 했고요. 메타 역시 유상증자를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2026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투자 금액 대비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이 되어지는데, 과연 메모리 고점론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전혀 없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스페이스 X가 상장합니다. 그리고 앨런 머스크는 IPO를 통해서 모집하게 된 자본금을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도 사용될 것이라고 말을 했죠. 자, 여기까지 투자가 들어간다면 지금보다도 더 강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굳이 지금 이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이 수급은 조만간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곧 있으면 스페이스 X 상장이잖아요. 자, 상당히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큰 돈을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기금 같은 곳에서는 기계적으로 스페이스 X를 매수하기 위한 흐름이 움직일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없던 돈이 갑자기 뿅 생겨나서 스페이스 X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펀드 내에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페이스 X를 사기 위해서 돈을 뽑아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테마, 바로 어디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꾸준하게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량을 받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의 증시가 유독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한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점으로 봤을 때 당연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메모리 고점론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현재 단기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굳이 크게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자, 이란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히 극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왔던 논리가 바로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있지만 경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고용지표가 역대급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고용지표가 좋다는 건 무엇을 뜻해요? 경기가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금리 인상을 반대해왔던 그 논리가 약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열리는 FOMC에서는 상당히 매파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스닥을 끌어내렸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CME 패드와치라는 전 세계 투자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미 연준의 향후 금리를 예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 자, 어제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건 2027년 3월로 전망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자,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건 차익 실현을 위한 핑곗거리를 찾기에 불과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자본이 크게 빠져나갔습니다. 이거는요, 미국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스페이스 X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투자 비중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할 필요성이 있고, 아직 스페이스 X가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현금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페이스 X가 당장 상장을 하잖아요. 이로 인해서 무너졌던 투심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지금 꼬여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급 역시 해소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주 증시가 조금 약세가 이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정리를 하자면 메모리 고점론도 무시하셔도 되는 이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얘기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오히려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빠르게 해소가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급반전될 여지까지 남아있다. 자, 이제 조금 불안감이 해소가 되셨나요? 사실 저도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증시가 폭락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본질은 하나예요. 이슈에 흔들리면 절대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체크하자.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웃긴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6월 5일에 있었던 소식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만 주식 70조를 팔아치웠는데 오히려 비중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팔고 나간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주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환율 문제도 있잖아요. 아직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인 이슈가 터지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역시도 주시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꺾였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전히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내일은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내갈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기업은 PSK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오히려 수급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되면서, 자,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엄청난 물량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투자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심지어 최고점을 돌파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PSK가 뭐하는 기업이길래 이렇게까지 관심이 몰리는 것이냐? PSK는요, 반도체를 만드는 전공정 과정에서 필요한 드라이 스트립 장비 시장에서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의 40%의 점유율로 사실상 독과점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장비가 어떤 과정에 필요하냐?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명실상부 HBM이죠. 그런데 이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는 구조이기 때문에 HBM의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PSK가 만들고 있는 장비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난다는 게 중요해요. 자, 심지어 동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장비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HBM, D램 3사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PSK가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 주가 흐름 속에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어떤 흐름으로 고점을 돌파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쉽게 눈치채셨겠지만 PSK의 최근 흐름은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우상향 추세를 완벽하게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거래량이 메말라가는 모습이 발생했었고 이때가 딱 대형주들 위주로 주가 상승세가 시작되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발생했던 시기인데 앞서 설명을 드렸죠. 삼전과 SK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수급 쏠림 현상이 해소가 되었고 여기서 빠져나온 유동성이 PSK의 주가를 상승시켰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터졌다면 명백하게 투자 주체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심지어 이 흐름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었다면 이들이 측정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평가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스페이스 X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걸 사기 위해 삼전과 SK하이닉스를 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스페이스 X가 상장되고 전 세계적인 유동성과 수급적인 분위기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삼전과 SK하이닉스도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PSK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왜? 자, 삼전과 SK하이닉스가 죽쓰고 있으면 이쪽으로 유동성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전고점 가격대가 12만 2천 원이거든요. 자, 여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그냥 PSK를 관심 종목에서 지우세요.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타나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12만 2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 자, 그때는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가시다 보면 내일 중에도 또 한 번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투자 전략이나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는 가격 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쫓아가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참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걸로는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연결해 가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지금 현재 상위 1% 트레이더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매수 의견으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출근길에 1분에서 2분만 투자하셔서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시고 이들에 대한 매매만 이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전달을 드렸던 로보스타는 마이너스 8%의 시초가를 형성하고 나서 23%까지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대략 30% 이상의 수익 실현 기회가 나타났었죠. 오브젠 또한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초가가 5% 갭으로 뜨는 흐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0% 이상의 수익 실현 기회가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 추천 종목인 한캠 완벽하게 상한가로 진입했습니다. 하루 동안에 30% 이상의 수익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많은 돈을 투자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100만원씩만 매매를 하셨다면 얼마예요? 80만원의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는 거죠.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이렇게 제가 남겨놓은 링크가 있는데 자, 댓글창에도 있어요. 이를 통해서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에 대한 문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으니까 늦지 않게 모두 입장하셔서 내일부터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어갈 수 있는 투자 기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PSK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젠슨왕의 한국 방문과 관련한 수혜주 한 종목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가 급등을 꾀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내일도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내가기 위해서는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영상 아직까지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꼭 누르고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눌러주시는데 2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2초만 투자해 주시고 댓글도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랄게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의 증시가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자, 코스피가 5% 하락, 코스닥도 4%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관심 있어 하는 건 과연 증시 분위기를 뚫고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 어디 없나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증시가 좋을 때도 급등주 흐름 잘못 잡으면 세력들이 던지는 매도 물량에 손실이 커지기 마련인데 하물며 증시가 나쁠 때는 우리가 급등주에 대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자, 이미 조회수 급증 종목들이나 시장 분위기를 뚫고 주가 강세가 이어지는 종목들 우리가 뒤늦게 알아채고 매수해봤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 투자자들이나 프로 트레이더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급등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 조건 검색식을 활용합니다. 자, 어차피 주가 강세가 이어질 종목들은 그 나름대로의 패턴이 만들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식의 세팅값을 입력해놓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매매를 이어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기 옆에 띄워놓은 조건 검색식 보이시죠? 자, 주통령이 직접 5년 전에 개발하고 최근까지 활용해 오고 있는 조건 검색식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번의 투자 기회를 잡아주고 있어요. 절대로 조작된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 숫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조건 만족 시간도 쓰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들이 잡혔을 때 매매를 이어갔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4개의 종목만 걸렸습니다. 이 중에서 시초가 매수 기회를 잡아주고 있는 비보존 제약 그리고 젠슨황의 방안으로 인해서 최근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던 로보스타 각각 시초가와 오후 들어서 검색식을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어느 정도의 수익 기회가 이어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비보존 제약은 금일 정규장이 시작되자마자 검색식에 잡혔습니다. 자, 바로 이 자리죠. 땡치고 상한가에 바로 진입한 게 아니라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 매매를 하셨다면 2,700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되었나요? 자, 바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오전 중에 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20%의 수익 실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로보스타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서 1시 49분에 이렇게 조건 검색식에 잡혔는데 자, 바로 이 자리예요. 금일 장중에도 꾸준하게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시작되기 직전 대략 14만 5천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23%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검색식에 뜨자마자 매수를 하셨다면 대략 10%의 수익 실현 기회가 나타나고 있다. 자, 보세요. 오전과 오후 한 번씩만 매매를 하셨더라도 하루 동안에 총 35%의 수익입니다. 이렇게 증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만 잡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방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롱런하고 싶다면 결국에는 홀로서기를 하셔야 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조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냐? 저희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같이 영상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죠. 자, 검색식을 받으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어요. 같은 주소가 댓글창에도 쓰여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 검색식 공유받기 체크만 하시고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돼요.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못 받으신 분들 모두 문의 남겨주시고 검색식 받아 가셔서 내일부터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젠슨원과 관련한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LG전자라든지 LG CNS, 네이버 같은 기업들을 상당히 강조를 드려왔어요. 물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돌려보면 1차적으로 저점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말 중에도 관련한 이슈들이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내일 어쩌면 젠슨원 관련주들의 주가 강세가 또 한 번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급등이 나타났던 종목들 중 이번에는 차트상 자리가 견고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1차적으로 상한가에 진입하고 추가적인 강세를 만들어내는데도 성공했어요. 하지만 목요일과 금요일에 약세가 이어졌는데 이 아래 꼬리가 보이시나요? 최고 마이너스 18%까지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나타난 매도 물량을 모두 잡아먹고 주가를 다시 끌어올렸죠. 그래서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난 금요일에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물량을 던지는 투자자들이 많았고 여기서 모두 받아먹은 누군가가 애프터 마켓에서까지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얘네들이 들고 있는 이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한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방법. 그래야만 본인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심지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을 주봉을 통해서 확인해 보잖아요. 자, 2023년도에 형성하고 있는 전고점, 그리고 2026년도 초반의 주가 상승세를 만들면서 돌파해내지 못했었던 그 변곡점이 바로 12만 5천 원 부근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주가가 하락할 때 어떤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 자, 여기죠. 12만 8천 원. 심리적으로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전고점 부근에서는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많은 분들이 LG그룹만 쫓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휴머노이드와 관련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협동 로봇 분야의 최대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젠슨왕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두산 회장과 특별한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 그리고 그에 앞서 젠슨왕의 자녀가 두산 로보틱스를 방문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올해 초에 있었던 CES 2026을 통해서 엔비디아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기술을 적용한 협동 로봇에 적용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외에도 상당한 호재거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로봇 기업들이 2025년도 주가가 5배에서 10배까지 상승했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두산 로보틱스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성과가 발생했고, 이번 젠슨왕의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자,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실 때는 먼저 분봉상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변곡점 15만원 위로 완벽하게 올라서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 자리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발생했거든요. 자,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매도 물량도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좋지 않았고 일단은 주가를 눌러놨는데, 자, 다시 한번 주가를 여기서 모아서 올려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 15만원에서 또다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먼저 테스트해보는 흐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매도 물량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위에서 주가 흐름을 유지시키는 모습이 발생할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 가셔야 합니다. 굉장히 높은 확률로 또 한번 주가를 급등시키면서 이때 형성하고 있는 최고점인 17만 6,2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15만원. 물론 젠슨왕과 관련한 이슈가 상당히 옅어지고 두산 로보틱스를 제외한 네이버라든지 LG그룹이 약세가 나타났다. 그때는 굳이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매매를 이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의 주목을 하셔야 하느냐? 앞서 제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저희 여의도 주식왕에서는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메시지를 3개 보내드릴 건데, 자,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어떤 이슈에 가장 크게 주목을 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서 주도주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체크해서 보내드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일 주도주의 흐름을 쫓아가고 싶다면, 자,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죠. 댓글창에도 이렇게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여기로 접속하셔서 100% 무료 급등주 공유 채널 입장 신청 문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딱 5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혼자서 투자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담 가지지 말고 문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기업, 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세계적인 증시 자체가 출렁거리고 있고, 그런데 과거부터 이 금리 인상기만 되면 주가가 꿈틀거리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제주은행이에요. 자, 사실 최근에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더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일 겁니다. 작년부터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와 관련한 주가 급등세는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미국이 한창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바로 이때죠. 제주은행의 주가는 2023년부터 발작하기 시작하면서 2024년에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자,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 은행 돈 잘 벌겠네 라는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타당해요. 하지만 보세요.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기업들, 자, 시가총액이 50조를 넘어가고 있는 만큼 이렇게 테마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자, KB금융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그렇고 지난 금요일에는 주가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금융지주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별도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금리 관점으로 접근하면 어떤 종목이다? 바로 제주은행이다. 자, 올해 1월부터 2월까지도 한 차례 상승세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의 주가가 최근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고 꾸준한 하락의 흐름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제주은행은 지난 목요일부터 반등이 시작되더니 자, 금요일까지 이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었던 금요일의 흐름을 분봉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그냥 별다른 이슈도 없이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뭐죠?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 도달했을 때마다 기계적으로 유입되는 매수세. 자, 세력들의 진입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윗꼬리를 크게 달고 있지만 어쩌면 제주은행의 상승 흐름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완벽하게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했다 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일단은 지난 4월부터 만들어 왔었던 이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지. 자, 일봉상 흐름에서 보면 이 파란 선이 21선이거든요. 단기적인 파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내일부터의 흐름이 완벽하게 21선 위로 올라서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추가적인 하락 없이 21선 위로 올라선다. 그때부터는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난다면 어디까지 목표가로 잡아라? 올해 처음으로 주가 급등세를 만들었을 때 형성하고 있는 변곡점 13,500원까지는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이다.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이어가신다면 30%의 수익을 빠르게 얻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은행 역시 왜 지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지 금리 인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차트상으로도 어떤 흐름이 나타나야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투자 전략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로 연결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가 힘들다면 자,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남겨놓은 링크가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저희 여의도 주식왕 100%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주통형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제주은행에 대해서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금일 중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흐름인지 아닌지 이 투자 전략과 후속 대응까지 모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매매를 하는 것보단 이 정도는 알고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는 얘기죠. 자, 지금은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외신 속보를 확인해 보면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매수 기회다. 올해 이런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의 분위기만 마무리가 되면 한국 증시는 또 한 번 고점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러한 타이밍에 절대로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해서든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부분을 빠르게 메꾸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죠. 결국에는 진짜 전문가들이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진입하고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하느냐, 자, 지켜보기만 하시더라도 공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주식 투자를 통해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늦지 말고 저희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서 주통령과 함께 매매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